이렇게 비트박스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끝까지 늘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박서 사운드곰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트박스를 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고요. 국내부터 해외 다양한 무대에도 올라봤었고, 이제 한국에서도 크고 작은 대회 심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트박스에 대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은 실력을 빨리 늘 수 있을까요? 저 이제 뭐 연습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박자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라. 음악을 듣고 박자를 따는 연습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려볼 이야기는 비트박스에서 박자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물론 비트박스가 입으로 드럼 소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박자는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거 이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2006년도쯤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비트박스를 막 시작했을 때는 저는 강좌를 보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가? 유추하면서 따라하듯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비트박스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입으로 소리 내는 게 재밌으니까 이렇게 따라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진지하게 비트박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비트박스 관련 전문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고, 거기에서 제 비트박스를 녹음본을 올려서 고수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 기본기 연습하세요, 그리고 박자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댓글이었는데, 솔직히 신경 안 썼어요. 내가 그나마 잘 내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습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처럼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친구들이 PC방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친구가 헤드폰을 끼고서 뭔가 시끄럽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이버 폰이라고 하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이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 음성 채팅 프로그램에 친구가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저도 한번 로그인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실력이 좋은 분들이 그 네이버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비트박스를 오래 해봐야 저는 10초 남짓 했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네이버폰이라고 하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트박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1분 동안 쉴 새 없이 리듬을 쏟아내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트박스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하는 말이 기본 박자를 연습하세요, 이런 말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트박스 하면은 신기하다, 놀랍다,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했던 기본 박자는 너무 따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 안 듣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가족에 친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넌 비트박스 한다는 놈이 박자가 안 맞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달이 지나니까 하고 싶은 거를 반복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고 계속 그 자리 그대로에 머물러 있으니까, 비트박스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가, 음성 채팅에서 저한테 비트박스를 들려줬던 그 고수분들의 조언이 생각나가지고 기본 박자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가장 기초적인 걸 연습을 했어요. 이런 거요. 지금은 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리듬을 머릿속에 익히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 비트박스 기본 리듬을 검색해가지고 볼 수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박자들을 마스터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던 프린터기로 이 비트박스 리듬이 적혀있는 족보라고 하는 거를 적어가지고 학교에 다니면서 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종이 펼쳐가지고 소리를 하나하나 보면서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기본 박자를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다 마스터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음성 채팅에서 들었던 고수분들처럼 길게 리듬을 표현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음성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비트박스 방에서 그 고수분들 거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반복하는 거였어요. 저는 기본 박자를 듣고서 그거를 딱 2번, 4번만 하고 끝냈어요. 뭐 이런 리듬이 있다고 치면은 이 정도만 하고 끝냈었는데, 그분들은 이런 기본 리듬을 쉬지 않고 무한으로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시연을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제가 연습했었던 기본 리듬들을 똑같이 반복 연습을 최대한 길게 하는 거로 방향을 잡고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장르가 있잖아요. 굉장히 느린 템포의 덥스텝 음악, 사람들을 점프하고 신나게 뛰어놀게 만드는 EDM, 하우스 리듬, 굉장히 빠른 템포의 드럼 앤 베이스,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음악에는 장르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걸 저는 그때 당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은 제가 할 줄 아는 기본 박자들을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맨날 똑같이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하는 느낌만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맨날 똑같은 템포의 리듬만 표현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새로운 장르의 그런 음악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 고수분들은 이제 제가 했었던 박자들 말고도 더 다양한 리듬들을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딱 돌아오는 말이 이거였어요. 생각나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전 지금은 그 말에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제 음악적으로 뭔가 재능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생각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박스 시작했을 때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자가 안 맞고 박치인 저한테는 그 말이 오히려 하나의 더 큰 난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박자를 반복하는 연습을 하던 와중에 한 가지 또 번뜩이는 게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비트박스의 모든 드럼 리듬 소리가 실제 음악에 나오는 드럼 리듬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음악에서 나오는 드럼 리듬 소리를 내가 직접 입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즐겨 들었던 음악들에 나오는 드럼 리듬들을 하나씩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나오는 리듬이 이런 리듬이다. 둥둥딱 찌끄뚜꾸둥딱 둥둥딱 찌끄뚜꾸둥딱. 그런 비트박스를 했을 때 피 이런 식으로 듣고서 비트박스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표현하는 연습을 이때부터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음악에 나오는 리듬들을 듣고 따라하는 연습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리듬의 종류가 예전에 프린트된 종이를 보면서 연습할 때하고는 다르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멜로디와 리듬을 다 기억하면서 심지어 그 기억하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입으로 다 표현하는 게 엄청 놀라웠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저도 리듬을 외우지를 못하니까 이 프린트된 종이를 보면서 암기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주입식으로 머릿속에 이해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 이 기본 박자를 어느 정도 할 줄 있게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나오는 드럼 리듬을 듣고 외우고 입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하나의 문장처럼 머릿속에 딱 외워져요. 리듬을 딱 들으면은 둥딱 찌끄찌 둥딱 찌끄 둥딱 찌끄 둥딱 찌끄 둥딱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낼 수 있는 비트박스 기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리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리듬에 대한 이해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리듬의 종류가 늘어나니까 똑같은 리듬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리듬으로 더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 멜로디를 다양한 리듬으로 표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장르 자체가 다른 리듬 3개를 이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들 중에서도 서로 이어서 할 수 있는 리듬에 대한 특징도 이해하게 되니까 제가 만약에 음악적인 멜로디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비트박스가 있다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는 그 멜로디하고 어울리는 제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리듬 중에서 이 멜로디에는 이 리듬을 붙이는 게 좋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트박스 세계대회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막 신기한 소리라든지 멜로디를 막 표현하는 그런 표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멜로디적인 거를 표현을 하면서 중간중간 표현하는 리듬적인 능력이 그 비트박서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고 많이 연습을 했는지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리듬이라는 걸 중점으로 얘기했지만 비트박스에서는 리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스네어라고 하는 소리가 엄청 많은데요. 펀치 스네어, 스피 스네어, 캐 스네어, 립넉, 클릭 스네어, 할로우 스네어, 클래식 스네어 뭐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이 소리들로 기본 비트를 하면 느낌이 다 각각 달라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네어 소리만 바꿔가면서 기본 비트를 해볼게요. 어떤 스네어를 쓰냐에 따라서 리듬의 느낌도 달라지고 심지어 이 리듬도 다양하게 많잖아요. 덥스텝 리듬, EDM 리듬, 힙합 리듬, 드럼앤베이스 리듬 이런 수많은 리듬들에 이 스네어가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고 심지어 스네어가 반복되는 와중에 킥하고 하이 소리 이 소리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느낌도 수만 가지로 거의 무한에 가깝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고 많은 조합들 안에서 가장 듣기 좋은 리듬,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리듬을 만드는 비트박서들이 보면은 대부분 월드 클래스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비트박스에서 박자를 연습한다는 거는 비트박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박자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잘해야 되고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서 더 다양한 박자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더 다양한 리듬을 계속 숙지하려고 해야 되고 더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박자만 해서는 멜로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멜로디에 어울리는 리듬을 덧붙였을 때 이 멜로디가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멜로디가 듣기 좋다고 해가지고 비트박스가 듣기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멜로디든지 간에 여기에 어울리는 리듬이 더해져야만 둘이 시너지가 생기면서 더 듣기가 좋아지는 거지 멜로디 자체 하나만 있다고 해가지고 듣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비트박스 영상을 거의 수천 수만 개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멜로디는 좋은데 리듬이 약한 비트박서 치고서 잘하는 사람을 전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리듬은 기본 소양인 거예요. 기본 리듬이 다 완성돼 있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비트박서는 리듬적인 표현보다 멜로디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한데요. 그분들 옛날 과거 비트박스 영상 하나씩 다 보시면은 처음부터 멜로디 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시작할 때 리듬적인 요소를 먼저 축적시켜서 성장시키고 제가 앞서서 겪었었던 다양한 음악의 리듬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먼저 하셨고 그게 완성된 후에 멜로디적인 요소가 얹어진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박스에서 생각보다 이 박자라는 요소는 심장 같은 역할인 거죠. 이게 완성이 되어 있어야만 다른 것들이 더해졌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해야 박치를 탈출하는데요? 기본 박자를 반복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 기본 리듬을 반복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들에 나오는 드럼 소리를 듣고 그거를 비트박스로 표현하는 연습에 집중을 하시면은 박치 탈출이 금방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